안녕하세요, 레인저바이크 조윤입니다. 요즘 날이 풀려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서킷으로 가시고 계시는데요. 서킷을 처음으로 가시려는 분들이나 서킷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서킷에 갈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준비물들이 하나도 없어도 서킷을 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트랙데이는 비용이 하루에 20에서 25만 원, 가는데 하루라는 시간을 써야 되고 이송료 등등등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하루에 많이 나갑니다. 이런 기본적인 준비물 없이 서킷을 가신다면 가서 충분히 그 재미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한 반만 느끼고 올 수 있는 반쪽짜리 트랙데이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 타신다면 경험 삼아서 그렇게 해보시는 건 좋겠지만 내가 처음에 그냥 가봤는데 뭔가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뒤 스탠드예요. 이게 프론트 스탠드예요. 프론트 스탠드고, 리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지금 제 바이크에 걸려 있죠. 리어 스탠드 이렇게 가야 돼. 앞바퀴와 뒷바퀴를 이 스탠드들이 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대회를 나가거나 조금 전문적인 트랙데이의 경우에는 바이크의 사이드 스탠드도 위험성 때문에 제거를 하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바이크를 세워둘 수가 없겠죠. 또한 워머를 감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킷에서는 앞뒤 스탠드로 앞뒤 바퀴를 전부 다 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어 워머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두루마리 같은 게 타이어 워머인데 이게 두 개예요. 두 개가 한 세트고 이 워머가 타이어를 이렇게 풀렀을 때 타이어를 돌돌돌 그 겉을 감아줘서 열을 발산시켜서 타이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 타이어 워머가 왜 중요하냐면 서킷 갈 때 타이어들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하이그립 타이어나 슬릭 타이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하이그립이나 슬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작동 온도까지 올라가지가 않으면 그립이 굉장히 안 나와요. 이건 나중에 타이어 시간에도 한번 다뤄볼 건데, 레이스용 또는 서킷용 하이그립 타이어는 미리 이렇게 워머를 가지고 데워놓지 않으면 처음에 서킷에 들어갔을 때 그립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나는 분명히 전 타임엔 열심히 해가지고 잘 타고 왔는데 깜빡하고 이 워머를 안 감았어요. 그리고 다음 타임에 딱 들어갔는데 아까보다 조금 덜 눕혔는데도 갑자기 훅 하고 나가가지고 넘어지거나 전달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 워머, 타이어를 안 데워놨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금액이 한 25에서 한 40, 50만 원까지도 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비싸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안전이나 성적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서킷에서 좀 편안하게 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킷을 조금 타고 싶다, 아니면 적어도 두세 번 정도 이상은 가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워머를 꼭 구비를 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재미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뒤 스탠드와 이 타이어 워머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공기압 게이지예요. 이렇게 생긴 타이어 바람을 확인하고 적정 바람까지 뺄 수 있는 공기압 게이지. 대부분 비슷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비싼 거는 처음에 사실 땐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전거 게이지나 너무 저렴한 건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크 타이어 전용 게이지 또는 타이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이지 쪽 구입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타이어의 공기압에 따라서 서킷에서는 바이크 타이어의 그립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정확한 그 타이어에 대한 공기압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이 공기압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공기압 게이지가 없다면 지금 내 바이크 공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만약에 공기압이 많아서 미끄러운 상태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킷에 나갔다가 그것 때문에 슬립을 하거나 전도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전도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항상 공기압 게이지는 자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공기압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나 막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쓸 때마다 약간 소모성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안 가져가서 주변에서
약간 양해를 구하고 빌려 쓰는 거는 가능한데 그냥 나는 없어도 옆에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빌려 쓰지 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약간 서킷에서는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공기압 게이지는 자기 걸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온도 체커, 적외선 온도 체크기예요. 비싼 거는 몇십만 원 넘짜리도 있는데 그냥 이건 공업사나 아니면 철물점에서 파는 한 10,000원에서 30,000원대도 비슷비슷해요. 이 용도는 뭐냐면 이렇게 쏴서 내가 이제 타야 되는 서킷의 노면에다 이렇게 쏘면 뭐 15도, 20도 이렇게 30도 그 현재 온도가 나와요.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바이크 타이어, 공기압이나 컴파운드라 그러죠. 바이크가 무른 정도. 슬릭 타이어들은 뭐 소프트 타입, 미디엄 타입 있잖아요. 그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정보도 물론 공부도 해야겠지만 그 공부한 지식이 있어도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노면이 몇 도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 적외선 온도계도 하나씩 꼭 구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다음 준비물은 저렴하고 간단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청테이프하고 요 덕테이프예요. 덕테이프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청테이프만이라도 준비를 하세요. 청테이프는 슈퍼나 아니면 근처 철물점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덕테이프는 인터넷에 덕테이프라고 치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왜 필요하냐? 서킷에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전도를 하면 플라스틱 부위인 전조등이나 후미등 같은 게 깨지면 촥 하면서 비산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들이 그걸 밟거나 했을 때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아니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서킷은 나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타기 때문에 최대한 나 때문에 크게 사고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산 방지용으로 깨질 수 있는 플라스틱 부위에 붙여서 혹시라도 넘어지더라도 그 가루들이 넓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준비를 해요. 혹시라도 내가 넘어졌어요. 크게 안 넘어지고 다행히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카울이 조금 너덜너덜해요. 근데 아직 탈 수 있는 시간은 뭐 한 3타임, 4타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몸도 아직 괜찮은데. 그러면 그런 너덜너덜한 그런 카울을 이 덕테이프랑 청테이프로 잘 붙여서 보수를 해서 임시적으로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그 보수제 역할도 합니다. 서킷에 가실 때는 비용도 많이 안 드니까 이 덕테이프, 청테이프 꼭 준비해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잘 파손되는 부위의 여분 부품이에요. 이건 사실 처음 가실 때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가격이 가장 저렴하면서 잘 파손되는 한 2-3군데 부품 정도를 미리 가지고 계시면 만약에 넘어졌을 때는 굉장히 큰 빛을 발하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핸들 부분, 핸들바. 넘어졌을 때 핸들이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전도에도. 그래서 이런 핸들바나 핸들 클램프 같은 걸 여분으로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브레이크나 클러치 레버들. 넘어지면 핸들과 더불어 제일 먼저 파손이 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클러치 레버. 특히나 클러치 레버는 가급적이면 폴딩 타입으로 하시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폴딩 타입은 뚝 부러지지가 않고 위로 휙 올라가기 때문에 상처는 날지언정 끊어지지가 않아서 지속적으로 탈 수는 있어요. 만약에 옵션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폴딩 타입의 클러치나 브레이크 레버를 추천을 드려요. 추가적으로 이제 스텝 부분, 스텝의 그 발이 닿는 부분을 보통 스텝에서 풋패그라 그러거든요. 넘어졌을 때 제일 많이 손상되는 부위가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핸들부, 그 다음에 여기 레버부, 그리고 이제 풋패그, 스텝부예요. 그래서 그 3개 정도만 여분으로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넘어졌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조금 서킷을 많이 다니시면 든든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살짝 넘어져도 여분 부품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약간 그런 또 든든한 심리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분 부품 지금 말씀드렸던 3개 정도는 가급적이면 좀 준비를 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뭐 기변을 하게 되면 이런 부품들은 그냥 팔면 또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분 부품도 봤으니까 조금 이제는 부담 없는 저렴한 쪽으로 가볼게요. 요거예요. 디지털 온도 습도계예요. 이것도 인터넷 쇼핑몰 가시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살 수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 서킷 외에도 내 방에 갖다 놓으면 시간하고 지금 온도 습도까지 3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뭔가 확인하기 되게 유용해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바이크 엔진 상태나 아니면 뭐 비가 올 것 같은 예상
여러 가지 기본 정보들을 알아서 서킷 상황에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조금 더 서킷에서 경력이 쌓이면 온습도 가지고도 엔진 매핑을 한다 그러죠. ECU 같은 매핑을 할 때도 참고해서 엔진 출력 같은 걸 조정할 때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온습계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하나씩, 아니면 집에 있던 게 있으면 그거 갖고 오셔도 돼요.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이제 내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알 수 있는, 그걸 확인해야 되는 랩타이머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랩타이머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좋고 GPS 기반의 랩타이머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랩타이머가 있어요. 뭐 어떤 타입이 됐던 랩타이머는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그냥 놀러 가는 서킷이라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최소한 2번 이상을 가면 내가 어느 정도로 타는지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냥 타는 것도 재밌을 수 있는데, 서킷은 기준점이 없이 타다 보면 목적을 잃고 재미가 금방 사라져요. 내가 어느 정도 타는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어디 코너를 어떻게 공략을 해보니까 조금 더 랩타임이 빨라졌더라. 그러면 그 방법이 조금은 이전보단 나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내 라이딩 스킬도 올리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랩타이머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렴한 랩타이머는 10만 원 이내예요. 요즘에는 많이 싸져서 한 7, 8만 원에도 하는데, 이런 랩타이머는 웬만하면 꼭 구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장비 말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올 수 있는 편의 장비 알려드릴게요. 접이식 의자,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해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서킷 가면 의자나 어떤 책상 같은 걸 미리 구비해 주지는 않아요. 그냥 넓은 허화 벌판이기 때문에 이런 의자나 작은 책상 같은 게 없으면 나는 신문지 깔고 눕거나, 아니면 돗자리가 있으면 돗자리 깔고 그냥 약간 처량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조금 처량한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접이식 의자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한 80cm에서 120cm 정도 되는 그냥 이동용, 행사용 책상, 그런 거 하나씩 같이 준비해 가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서 굉장히 쾌적하게 트랙데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대기 시간 동안에는 앉아서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앉아서 아니면 내가 달렸던 거에 대한 복습을 한다든지 편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물건도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케이블 타이. 이거는 뭐 100개 드리로 해가지고 뭐 몇천 원에서 만 원 사이면 살 수 있죠. 굉장히 유용해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전도가 있어서 뭐를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바이크 내 전선 같은 게 헐렁해져서 조금 그걸 묶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 케이블 타이가 굉장히 다용도로 유용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니까 가급적이면 세트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중에서 이제 안전을 생각했을 때 마지막이 와이어링입니다. 이거는 준비한다기보다는 미리 해오시는 게 좋아요. 이 철사 와이어를 가지고 오일 캡이나 아니면 오일 드레인 볼트 같이 혹시라도 달리다가 진동에 의해서 빠지거나 풀렸을 때 굉장히 미끄러운 오일이나 냉각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이 와이어로 풀리지 않게, 풀렸어도 완전히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오일이 나오지 않게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 와이어링은 혹시 모르신다면 뭐 유튜브의 와이어링이나 아니면 주변에 서킷을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근처 샵에 가셔서 서킷 갈 건데 와이어링 좀 해주세요 하면 아마 대부분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가기 전에 와이어링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와이어링을 못했어요. 혹시나 그랬는데 타고 있는 도중에 서킷에서는 계속 높은 RPM으로 쓰기 때문에 진동이 많거든요. 잘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진동 때문에 풀려가지고 서킷 도는 도중에 오일이 밑으로 쫙 샜어요. 그러면 나도 넘어지는 건 물론 내 뒤에 오는 다른 많은 라이더들도 영문도 모른 채 그 오일 때문에 계속 슬립을 해요. 혹시라도 그 중에서 굉장히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분들의 바이크 파손에 대한 비용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물론 서킷에서는 이제 뭐 어떤 전도가 일어났을 때 모두 자기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긴 하지만, 도의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최대한 그런 신뢰는 하지 말아야겠죠. 나는 물론 서킷을 타는 다른 라이더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안전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 와이어링은 꼭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킷에서 필요한 약간은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뭐 이외에도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스스로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공구 박스 같은 것도 필요하겠구나.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이동식 공구 박스거든요. 공구통이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스패너나 아니면은 뭐 드라이버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어야겠구나 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추가로 하나 생각난 건, 어쨌든 지금 전기를 쓰시긴 할 거예요. 최소한 워머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긴 멀티탭, 뭐 10,000원 이내 하죠. 그럼 멀티탭 하나 정도,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여분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져가면 서킷에서 적어도 어떤 작은 전도 사고나 아니면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대처는 가능하실 거예요. 이 정도가 있어야 서킷 가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 수가 있는 기본입니다. 조금 돈이 든다고 해도 나의 안전과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서 더 볼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가급적이면 다 준비를 해서, 큰 돈 들이고 하루라는 시간을 써서 가시잖아요. 충분히 잘 즐기고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이 외에 이제 다른 장비나 서킷 관련된 물품이나 그런 컨텐츠 같은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모아서 추가 컨텐츠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